얼마 전 일본 규슈 섬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분화를 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우리 부산하고 가까워서 더 긴장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활화산이 있고 우리나라 주변국에도 활화산이 많이 있어서 언젠가 이 화산 폭발이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성효 화산특화 연구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화산특화 연구센터 해가지고 이게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게 화산특화 연구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기상청이 2018년 4월 백두산 화산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해서 부산대학교에 화산특화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이 화산특화연구센터는 백두산의 화산 가스 변화, 지표 변이 발생, 온천수 온도 변화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백두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지표 변형 분석과 화산가스 등 실측 데이터를 채집 분석하고, 또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를 이용해서 백두산 화산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백두산 지하 마그마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백두산의 미래 화산 분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두산은 원래 휴화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활화산으로 분류된다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예, 이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화산의 활동성을 기준으로 국제화산학회에서는 현재 화산재나 화산가스 용암을 뿜어내고 있는 활동화산과 지금은 분화를 멈추었더라도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산을 합쳐서 활라산으로 정의합니다. 예. 그래서 휴화산은 잠시 쉬고 있지만은 활라산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한라산이 활라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랑 좀 달라졌네요. 그죠? 기준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야, 근데 이 백두산이라는 곳이 이제 폭발을 한다. 이게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제든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백두산은 앞서 말씀드린 활라산으로 1만 년 이내의 분화 경험뿐만이 아니고 서기 946년, 947년에 화산 폭발 지수 7이라고 하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있은 화산 활동 중 가장 큰 규모의 폭발적인 화산 분화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90여 차례의 분화와 관련된 역사 자료가 기록이 남아 있고요. 최근의 연구 결과, 국내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 백두산 평균 지하, 평균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5km의 마그마방이 있고 그 아래쪽에도 여러 개의 마그마방이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그마방이 자극을 받아서 그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지표로 상승하면은 화산 분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영화에서나 어쩌다가 보도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보기는 봤어도 이게 백두산, 우리나라 울릉도, 제주도 한라산이 활화산이라니까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백두산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산도 피해를 입는지 그것도 궁금하네. 예, 화산 분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마그마가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는 걸 용암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용암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류성 분화 또는 화산 분출이라고 하고, 마그마가 나오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화산재나 화산가스 등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걸 폭발성 분화, 화산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용암이 나오는 화산 분화가 발생하면은 그 화구 주변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남한은 피해가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폭발성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화구 위로 화산재 기둥이나 화산재 구름이 생성되고 타골풍을 타고 이동하게 되면은 백두산은 통상 화산 폭발 지수가 큰 경우에는 한경도 지역은 물론이고
동해를 지나서 일본 혼슈 북부 홋카이도 지역에도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946년, 47년엔 그 날아간 화산재가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이제 습지 5cm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특이한 그 바람장, 기상장, 즉 백두산에 북동풍이 유입되면은 화산재 기둥과 화산재 구름이 백두산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하하면은 남한에도 화산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1654년 10월 21일 날 한경도에서부터 경기도 적성 장단 지역으로 화산재 구름이 몰려온 것을 묘사해 놓은 기록도 있습니다. 야, 이게 영화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허구지만 그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드는데 이런 근거가 있었네요. 영화가 나오기 전에. 네네, 이런 제가 그 백두산 영화할 때 자문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백두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하 5km 밑에 열은 마그마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언제 분화한다고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은 지질학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반도 화산 분화 이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기상청과 화산특화연구센터에서는 백두산의 전조현상 모니터링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는 화산 대응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화산재해 발생 시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위치한 화산특화연구센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대응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계속 관찰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최근 일본 큐슈 섬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 이틀 연속 분화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분화입니까? 예, 사쿠라지마 화산은 어제 새벽에도 분화를 했는데요. 예. 1955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화산재 기둥이 화구 위로 2 내지 3km, 때때로는 한 5km 상까지 상승하는 폭발성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화의 크기인 화산 폭발 지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의 화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2에서 3km, 때때로 5km까지나 상승하는데 이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네. 혹시 이 활화산 사쿠라지마 분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사쿠라지마 화산이 위치한 장소는 과거에 이제 아이라 칼데라라고 하는 그 칼데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네. 약 29,000년에서 26,000년 사이에 아이라 그 화산에서 화산 폭발 지수 7로 폭발성 분화가 발생해가지고 그 아이라 칼데라가 형성될 때 아이라 탄자와 테프라라고 하는 화산재가 한반도 남부와 한경도 동해안을 지나서 네. 동해안 일본 열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쿠라지마는 현재 이 정도의 적은 화산 활동을 하지만은 거기서 화산 폭발 지수 5 이상의 폭발성 분화가 발생하고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화산재 구름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질문 중에 답변 중에 제일 어려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라 칼데라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물론 지금 화산 활동이 활발하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뭐 이렇게 적당하게 활동하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폭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화산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그럼 일본 화산에서 이제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난다면 규슈면은 부산이 제일 가깝잖아요. 네네. 한반도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그리고 부산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큐슈 지역에서 큰 규모의 폭발성 분화가 발생하고 바람이 남한 쪽으로 불게 되면 화산재 구름이 이동해서 우리 남한이나 제주도에도 화산재가 비처럼 내릴 수가 있고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바람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특이한 바람장일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규슈 지역에서 계속해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피해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복구를 하는 겁니까? 그 화산재에 대한 피해는 이제 가벼운 화산재들은 씻어서 정리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두꺼운 화산재가 내리면은 이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뭐 폐사된 걸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 순응해가지고 다시 씨를 파종한다든지 정비를 다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까지 화산재 비가 내릴 정도면은 뭐 일본 현지 피해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불의 고리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화산 분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일본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뭐 백두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의 화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산 대응 매뉴얼. 예. 그래서 이제 그 평상시에는 화산 대응 훈련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화산재해 발생 시에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시면은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화산을 이제 관리하는 센터가 연구하는 센터가 부산에 있고 결코 안전지대만은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효 화산특화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